검찰 세상 잠깐 검찰 제가 얘기 조금만 더 네네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예. 그 특정하신 얘기 듣느라고 조금만 더 예, 마저 마무리를 하면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구조가. 왜냐하면 내밀하게 들어가는 순간 그 인력에 빠져서 그냥 그 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우스갯소리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검찰 출입기 대검찰 출입 기자를 하고 나서 그냥 기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대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 동호회라고 이번에 나왔죠. 예. 그게 법적 커넥션을 이루는 되게 대표적인 한 축이고, 그다음 법조 기자단이라고 있어요. 그 대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다 법조 기자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뭐 김만배 같은 사람 다 대표적으로 다 그런 사람이고, 제가 MBC 부스에 있을 때 KBS에 있었던 사람이 황상무. 뭐 다 그렇게 해서 정치하든가 다 그쪽에서 검찰이랑 빌붙어가지고 로비스트가 되던가 다 그래요. 그만큼 검찰의 권력은 일제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기득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백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 저는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검사 독재였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케스트레이팅 하는 게 검찰의 임무예요. 특정 임무를 그냥 그 오다 받고 출동하는 군인들이랑 달라. 검찰은 알파와 오메가가 검찰의 역할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행으로부터 전 단계부터 후 단계까지 후 단계에서 법적 이런 처리 모든 이런 처리 과정도 검찰이 이미 맡겨져 있던 업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검찰에다가 뭐 이렇게 미션을 막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알아서 하면 되니까. 자,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게 실패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그 리걸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검찰이 과거 그 고발 사주 때처럼 그때는 대검이 윤석열이 로펌을 했잖아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다 로펌으로 동원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박성재, 김주현 뭐 저 다 그 만나서 대책을 수구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요걸 법기술로 우리가 전체 검찰을 동원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논의한 겁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김주현이랑 심우정이 통화했잖아요. 그렇죠. 언제 통화했죠? 경찰에서 자기들이 강제 수사하겠다라고 김용현한테 딱 달라들었을 때, 야, 경찰 빠져. 그러고 이제 서둘러서 그 심우정이랑 김주현이랑 통화했어요. 윤석열 제가 받고. 두 사람의 관계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검찰에 현존하는 액팅 DNA예요. 그렇죠. 김주현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검찰국장 했어요. 그때 과장을 했죠. 저희가 그리고 지금 그때 총장이. 심우정은 과장한 사람이에요. 네. 검찰 과장과 국장은 검찰 기득권의 최상층부에서 DNA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김주현 어디 있었어요? 김현장 갔어요. 김현장 가면 뭐합니까? 김현장이라는 건 뭐예요? 검찰 커넥션의 기업과 검찰 사이를 잇는 최고의 보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줄이 흐르도록 만드는 기득권의 돈 혈맥을 유통시키는 하나의 펌프에 불과한데 그러면 김주현이가 있던 김현장에는 얼마 전까지 윤석열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적 카르텔이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검찰이고 우리가 뭐 707은 저희 가서 뭐 안 되면 발로 차서 뭐 끌어와 이런 소위 말하면 험한 일이잖아. 노가다를 하는 노가다잖아. 거죠. 근데 이거에 아키텍팅 하는 게 바로 검찰이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요이 땅에서 검찰의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오밤중에 배제하고. 막 김용현 씨가 자기 그렇죠. 발로 나가고 막 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김용현을 상대로 진술 받고 할 때 일단 국민들이 지금 열받았으니까 우리가 수사하는 척 해야 돼. 하지만 빼줄게. 일단 우리가 윤석열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너 잠깐만 있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윤석열 살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다 오늘 윤석열이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 다 풀러줘야 된다. 공직자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 부린 사람 그거는 포함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니 그 얘기 하고 범위에? 그리고 공구리트 그 한 겨울에 고생했던 그 우리 시민들 그리고
서부지법 폭도들도 풀어줘야 된다는 취지로 주변에 얘기했다고 전해져. 요건 직접 얘기하면 안 되지. 아직은. 하지만 요거 직접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본격적으로 계획대로 나설 것이다. 그걸 우리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검찰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조사를 받는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사무실도 아닌 거고, 그런데 그 아주 민낯 알파부터 오메가 설계부터 설거지까지를 직접 하는 그런 검찰의 민낯을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김명수님 감사드리고요. 김태수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지금 캐모마일님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일각에서 이제 특수본하고 뭐 트러블이 있었다.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초반에 그러면서 약간 시간 끌듯이 뭐 20몇 시간 지나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그런 트러블이 있었다면. 아니 근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 저도 네. 정반대되는 해석이 있는 걸로 봤어요. 역할 분담해갖고 굿캅 배드캅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쇼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내부에 또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특수본은 지금 그 저항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어느 게 맞든 간에 결국은 큰 틀에서는 이제 같은 속성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거까지 트리겼나가 굉장히 저는 의문스러워요. 뭐냐면 가령 저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졌겠었어요. 윤석열 정권에 내내 이렇게 비판해온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지금까지 이 사태를 이끄는 것 중에 몇 개의 중요한 그 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큰 게 김용현 기소장이었어요. 네. 거기에 무시무시한 내용 다 들어왔거든요. 노상원이가 칼, 끌 뭐 이렇게 준비했고 그러니까 그렇죠. 계엄 세력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김용현 기소장에 적나라하게 담아놨고 그걸 언론에 노출함으로 해서 저쪽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보여줬고 야 검찰이 역시 효능이 있네. 공수처나 경찰 쪽은 그 뭐 삘삘거리는 것 같아도 뭐 하나 우리가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주는 게 없는데 검찰은 딱 김용현 기소장 하나로 분위기 확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 일을 당해 보니까 와 이것들이 정말 괴물이어서 이것들이 어떤 큰 그림 속에서 대중을 갖고 놀고 쥐락펴락하는지 이건 모르겠고 이게 미안한 편이지만 민주당도 이거 그냥 얘들에게 휘둘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점점 더 이제 불안한 마음들이 안 그래도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안에서 트러블이 있었다면 어찌 단 한 사람도 결기 있게 심우정 당신도 사표 내라, 우리도 사표 낸다라든지 우리도 수사해서 손을 뗀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단 하나도 안 나옵니까? 어떻게? 뭐 특수부는 한 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저는 특수부는 이미 한 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기획한 거는 검찰 자체만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부에 있는 보수법적 카르텔이 작동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수법적 카르텔을 작동하게 한 중요한 계기점이 12월 4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안가에서 모였던 4인 회동. 4인 회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김주현 민정수석 라인들과 기존 로펌들이 돌았고 거기서 처음 나온 게 뭐냐면 고도의 통치행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수사권 논란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수사권 논란이 나오게 만든 게 누구냐? 검찰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잡아들여가지고 모든 증거를 갖다가 완전히 다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자기들 내란 수사권 없는 거 뻔히 알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논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고 난 다음에 증거 다 모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갑자기 심우정이 그래 니네 가져가 공수처에 탁탁 던져놨습니다. 던져놓고 난 다음에 공수처를 갖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하게 만들었죠.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예를 들면 집행이 안 되게 만들어놨었고 그 이후에 구속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구속기한에 문제가 있다라고 윤석열 변호인단이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지금 지규현 판사 그 결정문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검찰과 법원 이걸 커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보수법조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보수법조계에서 다양한 방식의 압력 행사를 했을 거라 생각이 그 들고. 오비들 네, 그렇죠. 검찰 동의회로 네. 지금 그렇죠. 통칭되는. 그렇다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거죠. 아까 네. 말씀하셨던 소위 검찰이 대통령의 내란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았을 겁니다. 제1, 제2 수사단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정황들을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내란이 실패하니까 2단계로 12월 4일부터 작전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번에 소위 그 작전이 성공한 거라고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렇다면 이건 소위 저쪽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좌파 뭐 카르텔, 법조 카르텔 얘기, 내가 볼 때는 아주 완고하게 이익들을 가져왔던 소위 보수 법조 카르텔이 작동을 한 작품이 처음 성공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좀 저희들이 좀 더 심각하게 보는 상황인 거죠. 그냥 네.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연결돼서 나왔다고 얘기한다면요,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저는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충분히 준비했고 검찰이 충분히 그런 흠잡을 만한 내용들을 다 만들어냈고 만들어낸 내용들을 근거로 판사가 그런 내용들을 적시해서 실제로 대통령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이건 기획의 결과라고 보는 상황이고 이 기획이 여기서 끝나겠는가? 네. 저는 더 앞으로 나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2차는 어디냐? 헌재일 거다. 그래서 네. 아마 헌재에 대한 공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네, 네.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헌재에 예.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헌재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바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왔다면 1단계 작전이 끝났으니까 그 작전으로 넘어갔겠죠. 전 그렇다면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야6당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 견결하게 맞서지 않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또 이런 패착들이 나타날지도 네, 모른다. 지금 12,000분 넘게 아주 뜨겁게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요. 이상호 기자님 덕분에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THEOTKS 마음하나 김가수님 짱 뭐 수많은 댓글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심우정, 마약, 사건 무마, 대가, 검찰총장이 됐다 등등의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